실학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의 기본 학문이 사회 학문이 바로 사회 현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영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 중에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사상들을 모아서 우리는 실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실학들은 조선 사회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사상으로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먼저 이수광이나 김육 같은 초창기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지복유서를 저술했던 이수광은요. 그리고 사회를 바꿔보자라고 했었고 대동법과 동전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사회의 변혁을 꿈꿨던 김육 같은 초창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등장했던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상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크게 농업 중심과 상업을 중시했던 사람들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토지개혁만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토지개혁을 주장하게 되죠. 이들을 농업을 중시하겠다 해서 중농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유영원, 이익,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영원은요, 능력에 맞게끔 토지를 차등 지급하는 균등하게 땅을 주자라고 하는 균전론이라는 사상을, 이익은 매매를 할 수 없게끔 토지를 설정하자, 따라서 어떤 사람도 자영농으로서 유지할 수 있게끔 자신의 토지를 갖게 하는 토지에 한계를 두자라고 하는 한전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약용은 공동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후에 일한 만큼,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에 따라 분배하자라고 하는 여전론이라는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한계가 있는 그 다음에 공동으로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공업 중심 같은 경우는 상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중상학파, 자, 상공업 발달과 기술 개발을 중시했다라고 해서 중상학파, 청나라 또는 서양의 문물을 수용을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북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먼저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이루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고 불리는 선비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상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을 가장 천대시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평등하게 해서 상업과 공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평등을 강조해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서양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지원은요, 양반에 대한 풍자로서 양반전이라는 소설,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허생전이라는 소설도 저술했죠. 그 다음에 수레, 선박, 화폐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조선의 물리와 상업을 발전시키자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재간은요, 청과의 교역의 확대를 주장하는 북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소비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